거지 주제에 우리 아파트 경비까지 해먹어요? 그 말이 터지는 순간 세상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지하 경비실 안 시멘트 벽에 붙은 달력만 덜렁거렸고 그 앞에서 시아버님은 뺨을 맞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손에는 여전히 낡은 모자가 들려 있었고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문틈 사이로 바라보며 숨이 막혔어요. 심장은 귀 옆에서 미친 듯이 뛰고 손끝이 얼어붙은 듯 차가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던 분이 모욕당하는 그 장면.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눈물 대신 분노가 치밀었고 그날 저는 결심했죠. 이대로는 절대 끝내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날 밤 제 한마디가 모든 걸 뒤집어 놓았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사랑과 고마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새벽 5시 반 지하 주차장은 겨울의 냉기에 완전히 잠겨 있었고 형광등 불빛은 규칙적으로 깜빡이며 콘크리트 벽면에 흰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차가웠고 그 차가움은 피부를 스치는 것이 아니라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한 느낌이었죠. 주차장 천장에서는 어디선가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고 그 소리는 이 공간의 고요함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흰 봉투를 꼭 쥔 채 경비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따뜻한 호빵 2개가 들어 있었고 김이 비닐을 타고 올라오다가 차가운 공기를 만나 금세 사라지고 있었죠. 그녀는 문을 열려다 말고 손잡이를 잡은 채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처음엔 웅얼거림 같았습니다. 누군가 대화를 나누는 듯한 그러나 조금 높은 톤의 목소리였고 그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발을 멈췄고 문 앞에 그대로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조금씩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거지 주제에 우리 아파트 경비까지 해먹어요? 창피한 줄도 모르세요? 그 말이 경비실 문틈으로 새어나왔고 그 순간 그녀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자의 것이었고 냉소와 경멸이 뒤섞인 억양이었죠. 이어서 탁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뺨을 때리는 소리. 그 짧은 한 번의 소리가 주차장 전체를 지배하는 듯했고 공기는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봉투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고 호빵의 온기가 손바닥에 희미하게 전해졌지만 그 온기조차도 이 순간의 차가움을 녹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 수 없었고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귀는 안쪽을 향하고 있었고 온 신경은 그 작은 경비실 안으로 쏠려 있었죠. 주차장 저편에서 차 시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기계음이 멀리서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 모든 소리가 희미했고 오직 경비실 안의 목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숙여 경비실 창문 아래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흐릿하게 보이는 실내, 그 안에 2사람의 그림자가 있었고 한 사람은 서 있었고 한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그림자를 길게 느리고 있었고 벽면에는 2사람의 실루엣이 겹쳐져 있었죠.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고 말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말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공기를 가르고 있었고 그녀는 그 말들이 시아버님의 가슴에 어떻게 박히고 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서 계셨죠. 그 모습이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보였고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아버님의 제복 단추 하나가 풀려 있었고 어깨는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으며 허리는 마치 오랜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듯 휘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시아버님이 얼마나 오래 이 자리에서 이런 말들을 들어왔을지 생각하게 되었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자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자존심도 없으세요? 제대로 된 일도 아니고 이렇게 남의 눈치나 보면서 사는 게 자랑스러우세요? 그 말이 끝나자 경비실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평온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깨지고 난 후의 정적 같았습니다. 그녀는 문 손잡이를 놓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고 손에 쥔 봉투는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천장의 형광등이 한 번 더 깜빡였고 어둠이 잠시 스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켜졌을 때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창백했고 입술은 굳어 있었으며 눈빛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고 그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자가 경비실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을 때리며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주차장 전체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몸을 기둥 뒤로 숨겼고 여자는 그녀를 보지 못한 채 성큼성큼 걸어 자신의 차로 향했습니다. 차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고 곧이어 시동이 걸렸습니다. 배기음이 지하 주차장을 채웠고 차는 경사로를 따라 천천히 올라가 사라졌습니다. 그 소리가 완전히 멀어지고 나서야 그녀는 다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고 다리에 힘이 빠져 있었지만 그녀는 천천히 경비실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이밀었고 시아버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아버님은 책상 앞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한 손으로 뺨을 감싸 쥐고 계셨고 눈은 감겨 있었으며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이 노인의 것인지 분노의 것인지 슬픔의 것인지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외로워 보였고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아버님.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시아버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천천히 손을 내리시고 눈을 뜨셨습니다. 눈빛에는 굴욕과 슬픔 그리고 오랜 체념이 뒤섞여 있었고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말라붙어 있었고 목구멍이 메어 있었으며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아버님은 작게 웃으셨습니다. 웃음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슬픈 마치 자신을 위로하려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괜찮다. 들어갔다 나오면 돼. 별일 아니야. 그 말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별일 아니다라는 말로 모든 것을 덮으려는 그 태도가 오히려 더 큰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아버님은 그 봉투를 보셨지만 손을 뻗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고 그 시선 끝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눈앞에는 주차장의 장면이 계속 반복되어 떠올랐습니다. 시아버님의 구부정한 어깨, 뺨을 감싼 손, 그리고 그 여자의 목소리. 거지 주제에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고 그 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고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고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시아버님에 대해 늘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가 경비 일을 그만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체면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는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고 새벽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멀리 경비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경비실 불빛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그 작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여자가 왜 그토록 잔인한 말을 했는지, 시아버님이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그런 모욕을 당해야 했는지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언제나 성실하셨고 아파트 주민들에게 친절하셨으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묵묵히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그런 분이 거지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숨소리만이 조용히 울렸고 시계 초침 소리가 규칙적으로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고 다시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가족 안 어딘가에 깊게 썩어버린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그 존재는 분명했고 그것은 오늘 처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임을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아버님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복을 단정히 입고 계셨고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기셨으며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 보였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함이 거짓이라는 것을. 아버님, 어제.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하자 시아버님은 손을 들어 막으셨습니다. 괜찮다. 그런 일 가끔 있어. 신경 쓰지 마. 그 말투는 담담했고 웃음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오래된 피로와 체념이 스며 있었고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여전히 어제의 굴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고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가세요? 그 말투에는 미묘한 불편함이 섞여 있었고 시아버님은 잠깐 침묵하셨다가 응, 나가야지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그저 신문을 펼쳐들었습니다. 식탁 위로 침묵이 내려앉았고 커피 향기만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님이 현관문을 나서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복 차림의 뒷모습은 여전히 단정했지만 어깨는 조금 처져 있었고 걸음걸이는 천천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와 함께 그녀의 가슴 속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끝내지 않겠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말은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몰랐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시아버님의 존엄이 그리고 이 가족의 진실이 무엇인지 그녀는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겨울 햇살은 차가웠지만 그 빛은 분명했고 아파트 유리창들을 하나씩 밝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고 가슴 속에는 무언가 뜨거운 것이 천천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녀는 매일 아침 경비실 쪽을 유심히 바라보았고 시아버님의 표정과 움직임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주민들의 태도도 눈여겨보기 시작했고 그 여자가 누구인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아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친구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다만 조용히 혼자서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될지는 아직 몰랐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끝을 봐야 한다. 그 생각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고 그 결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서 목격한 그 장면은 이제 그녀에게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무언가를 시작하게 만드는 불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앞으로 모든 것을 태울 불꽃이 되리라는 것을 그때의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새벽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결심이었지만 동시에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해는 다시 떠올랐고 세상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그 장면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졌고 밤마다 그녀의 잠을 방해했습니다. 거지주제라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고 눈을 감으면 시아버님의 구부정한 어깨가 떠올랐으며 뺨을 감싼 그 손의 떨림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무언가 무거운 것을 가슴에 품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 무게는 하루하루 더해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을 때마다 그녀는 주민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지나치던 인사들이 이제는 달리 느껴졌고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아주머니들의 속삭임이 귀에 걸렸고 그 속삭임 속에 경비, 시아버지, 며느리라는 단어가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들은 것인지 그녀의 예민해진 신경이 만들어낸 착각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느낌은 분명했고 불편했습니다. 시아버님은 여전히 매일 아침 경비실로 향하셨습니다. 새벽 5시 반이면 어김없이 제복을 입으시고 조용히 현관문을 여셨으며 복도 불빛 아래로 사라지셨습니다. 그 뒷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는 가슴이 조여왔고 무언가 말을 걸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아버님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계셨고 그 태도가 오히려 그녀를 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겨울 아침의 공기는 날마다 더 차가워지고 있었고 아파트 단지는 하얀 서리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경비실을 바라보았고 그 작은 불빛이 새벽 어둠 속에서 외롭게 빛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아버님은 그 안에 계셨고 혼자였으며 차가운 공기와 씨름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쓸쓸해 보여서 그녀는 눈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그날의 여자를 마주쳤습니다. 여자는 카트를 밀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목소리는 여전히 높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고 진열대 뒤에서 여자를 지켜보았습니다. 여자는 아무렇지 않았고 웃고 있었으며 세상에서 가장 당당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동시에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며칠 만에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시아버님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는 조금씩 변형되어 더 자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저 집 며느리가 그렇게 잘났다던데 시아버진 아직도 경비하신다며? 돈이 없나 봐. 아니면 며느리가 모시질 않는 거겠지. 나이 드신 분이 참 딱하긴 하다. 그런 말들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편함 앞에서, 놀이터 벤치에서 속삭여졌습니다. 그녀는 그 소문들을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분위기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인사가 어색해졌으며 어떤 사람들은 아예 눈을 피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는 목소리에 미묘한 어색함이 섞여 있었고 그 어색함은 무언가 말하지 않은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소문을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동료 중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것이었습니다. 형님, 아버님 경비 일하신다면서요? 주민들이 좀 그러던데 남편은 그날 집에 돌아와서 표정이 굳어 있었고 저녁 식사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남편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좀 그만하시라 그래. 다들 뭘 하잖아.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불편함과 답답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고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으며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말하면 싸움이 될 것 같았고 싸우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만하시라고 말씀드려봐. 우리가 모실 수 있잖아. 남편의 말은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시아버님을 걱정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가 신경 쓰이는 것이었고 동료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것이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실이 서글펐고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표현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에는 미묘한 냉기가 흘렀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로 싸우지 않았고 욕하지 않았으며 문을 쾅 닫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더 무거웠고 그 침묵은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밥상머리에 앉으면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고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어들었으며 눈빛은 서로를 피했습니다. 시아버님은 여전히 조용하셨습니다. 아침마다 경비실로 나가셨고 저녁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오셨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말없이 밥을 드셨고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일찍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고독해 보였고 그녀는 시아버님이 혼자 방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지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외로우실까? 슬프실까? 아니면 그저 체념하고 계실까? 남편과의 대화는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출근 시간을 일찍 당겼고 퇴근은 늦어졌으며 주말에도 회사 일이 있다며 집을 비웠습니다. 그녀는 그가 집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사실이 그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침실에 함께 누워 있어도 등을 돌리고 잤고 아침에 눈을 뜨면 그는 이미 씻고 있었으며 인사도 없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혼자 남겨진 시간이 많아졌고 그 시간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시아버님이 경비 일을 하시는 것이 정말 잘못된 것일까? 나이 든 분이 일을 하시는 것이 왜 창피한 일이어야 할까? 그 질문들은 답을 찾지 못한 채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요즘 집안 분위기가 안 좋다던데 무슨 일 있니?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고 시어머니는 그것을 눈치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일 때문이지?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고 그 침묵이 답이 되었습니다. 어느 추운 오후 아파트 관리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관리소장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고 조금 불편한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경비님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들러주실 수 있으세요? 그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짐작이 갔고 그 짐작은 불길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외투를 걸치고 관리소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손끝은 차가웠으며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관리소에 들어서자 소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고 그중 하나는 민원 접수 양식이었습니다. 소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김경비님에 대한 민원이 몇 건 들어왔습니다. 근무태만, 주민응대 불량 같은 내용이고요. 그녀는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이 언제 그러셨는데요? 목소리가 떨렸고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소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류를 건넸습니다. 저희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이 들어온 이상 확인은 해야 해서요. 혹시 김경비님께 여쭤보실 수 있으실까요? 서류를 받아든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원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았고 막연했으며 누가 봐도 악의적으로 보였습니다. 경비실에 자주 안 계신다. 주민 인사를 무시한다. 근무 태도가 불량하다 같은 내용들이었고 서명란에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글씨체를 보며 누군가를 떠올렸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아버님은 늘 성실하게 일하세요. 누가 이런 민원을 넣은 건지 알 수 있나요? 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익명 민원이라 저희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민원이 계속 쌓이면 저희도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서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알았습니다. 경비 교체. 그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고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관리소를 나서며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겨울은 깊어지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도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관리소 앞 게시판에 한 장의 쪽지가 붙었습니다. 그녀는 우편물을 확인하러 가다가 그것을 발견했고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A사 용지 한 장에 프린트된 글씨였고 내용은 간단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경비원 김 근무태만 및 주민 응대 불량. 교체 검토 바랍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몇몇 주민들이 그 쪽지를 보고 있었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게 무슨 김경비님 말하는 건가? 좀 심한 거 아닌가? 목소리들은 작았지만 그녀의 귓가에는 크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쪽지를 떼어냈습니다. 손이 떨렸고 종이가 구겨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쪽지를 꼭 쥔 채 집으로 돌아왔고 현관문을 닫자마자 벽에 기댔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아버님은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제복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으며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님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쪽지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고민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으신 분께
또 다른 상처를 보여드릴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울렸고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으며 창밖으로는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은 몇 숟가락 드시고는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배가 안 고프네. 먼저 들어가마. 그리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녀는 홀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또 야근이라며 집에 없었고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으며 집은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 10시쯤 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1층에 사는 박정숙인데요. 혹시 김경비님 며느리분이시죠? 그녀는 긴장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 끝에 여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저 아까 본 일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경비실 CCTV 그날 것도 있습니다. 그 말에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날이요? 네, 며칠 전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요. 저도 봤거든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여자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CCTV 영상 복사해뒀어요. 그냥 혹시 몰라서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차오르려 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함과 안도감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그러실 수 있으세요? 네, 내일 드릴게요. 김경비님 좋은 분이세요. 늘 친절하시고 그런 일 당하시는 거 보고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전화기가 들려 있었고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으며 머릿속에서는 무언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CCTV, 증거, 진실.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채웠고 그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고 겨울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작고 약했지만 그 불씨는 분명히 살아있었고 꺼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꼭 쥐었고 입술을 다물었으며 눈빛에는 결연함이 어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주차장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경비실이 보였고 시아버님은 웃고 계셨으며 세상은 조금 더 공정해 보였습니다. 그것은 아직 현실이 아니었지만 곧 현실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걸 바꿀 실마리가 되리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 1층 로비는 출근길 주민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닫히기를 반복했고 구두 소리와 가방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으며 사람들의 목소리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고 손에 든 핸드백을 꽉 쥐고 있었으며 심장은 조금씩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뒤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고 안경을 쓴 중년의 아주머니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고 그 봉투를 보는 순간 그녀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늦지 않았죠?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주변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 사이에 고요한 공간이 만들어진 듯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봉투에서 작은 USB를 꺼냈고 그것을 그녀의 손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그날 영상이에요. 제가 관리소 직원한테 부탁해서 복사했어요. 원래는 삭제될 뻔했는데 제가 혹시 몰라서 미리 받아뒀죠. 그녀는 USB를 손에 쥐었습니다. 작은 물건이었지만 그 무게는 묵직했고 손바닥에 전해지는 차가운 플라스틱 감촉이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고 아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경비 일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누군가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그런 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김경비님 보면 자꾸 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 말에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주머니의 눈가에도 미세한 떨림이 있었고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로비의 소음은 여전했지만 그 속에서 두 사람만의 침묵은 깊고 따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잘 쓰세요. 꼭 제대로 해주세요. 아주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짧게 손을 맞잡았고 그 악수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손에 쥔 USB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곧바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남편은 출근했고 시아버님도 경비실에 계셨으며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USB를 꽂았고 파일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으며 심장은 귀 옆에서 쿵쾅거렸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흑백의 CCTV 화면이었고 경비실 내부가 보였으며 타임스탬프가 화면 오른쪽 위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의 시간, 그날의 장소, 그날의 모든 것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시아버님은 책상에 앉아 계셨고 서류를 정리하고 계셨으며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그 여자를 알아보았습니다. 5층에 사는 항상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던 고급 차를 타던 그 여자였습니다. 여자의 입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음성은 약간 멀었지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택배 왜 이렇게 놔둬요? 제대로 정리 좀 하세요. 시아버님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말투는 거칠어졌으며 표정은 일그러져 갔습니다. 거지 주제에 우리 아파트 경비까지 해먹어요? 창피한 줄도 모르세요? 그 말이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순간 그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여자의 손이 올라갔고 탁 소리와 함께 시아버님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뺨을 맞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꾹 참았고 대신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고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뒤엉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 아버님은 혼자 견뎌오셨구나.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는 붉어졌으며 숨은 가빠졌습니다. 그녀는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재생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계속 봤습니다. 이 장면을 정확히 기억해야 했고
이 증거를 제대로 사용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시내에 있는 법률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건물은 오래되었지만 깔끔했고 복도는 조용했으며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공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곧 손잡이를 잡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상담소 안은 아담했습니다. 책장에는 법률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정돈되어 있었으며 창문 너머로는 거리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변호사는 중년의 여성이었고 안경 너머로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녀는 천천히 앉았고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 했습니다. 시아버님이 폭행과 모욕을 당하셨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USB를 받아들었고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변호사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눈빛은 날카로워졌으며 입술은 얇게 다물어졌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변호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폭행이고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증거도 확실하고요. 그 말에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고소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소에 동의하시나요? 그 질문에 그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 시아버님께는 아직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괜찮다고 하실 게 뻔했기 때문이었고 문제 키우지 말라고 하실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변호사는 그 침묵의 의미를 이해한 듯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먼저 시아버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정하시면 다시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소를 나와 거리로 걸어 나왔을 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웠지만 그 바람 속에서 그녀는 조금 더 단단해진 자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아버님과 이야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 대화를. 그날 저녁 그녀는 경비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어묵 국물이 담긴 종이컵이 들려 있었고 김이 피어올라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경비실 창문 너머로 시아버님의 모습이 보였고 그는 책상에 앉아 신문을 읽고 계셨으며 표정은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시아버님은 고개를 들었고 그녀를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왜 이 시간에? 들어와.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경비실 안은 좁았지만 따뜻했고 전기 히터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으며 벽에는 당직표와 주민 명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묵 국물을 건넸고 시아버님은 고맙다는 표정으로 받으셨습니다. 아버님, 응?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시아버님은 국물을 한 모금 마시시고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빛은 온화했지만 어딘가 경계하는 듯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 저 봤어요. 그 말에 시아버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국물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빛에는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게 별일 아니야. 신경 쓰지 말고. 아니에요, 아버님. 별일이에요. 그건 폭행이고 모욕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시아버님은 고개를 돌렸고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 속에서 히터 소리만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냥 넘어가자.
괜히 일 커지면 너희만 힘들어. 아버님이 힘드신 거잖아요. 왜 아버님은 늘 참으세요? 왜 당하시고만 계세요? 그 말에 시아버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으며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이제 늙었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그냥 이렇게라도 일하면서 너희한테 폐 안 끼치려고 하는 건데. 그 말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시아버님은 그런 그녀를 보며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에 올렸습니다. 괜찮아. 정말 괜찮아.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괜찮지 않아요. 아버님이 이렇게 사시는 게 전 견딜 수가 없어요.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님 앞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이게 뭔데? 그날 영상이에요. CCTV에 다 찍혔어요. 그 여자가 아버님한테 한 말, 때린 것, 전부 다요. 시아버님은 USB를 바라보셨습니다. 표정은 복잡했고 눈빛은 흔들렸으며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님, 이제는 제가 나설게요. 아버님, 혼자 짊어지시지 마세요. 전 아버님이 이렇게 사시는 걸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시아버님은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으며 목소리는 겨우 나왔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아버님은 가족이니까요. 제 아버지니까요. 그 말에 시아버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어깨가 떨렸고 작은 흐느낌이 새어나왔으며 그녀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경비실 안에서 형광등 불빛 아래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한참 후 시아버님은 눈물을 닦으시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난 내 편이야. 그 말에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는 밝았고 눈빛은 단단했으며 마음속에는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제가 꼭 해낼게요. 그날 밤 그녀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메모장이 열려 있었고 그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소장에 들어갈 내용들, 증거 목록, 변호사와 상의할 사항들. 손가락은 빠르게 움직였고 화면에는 문장들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남편은 옆방에서 자고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으며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곤 했고 다시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문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저장하고 화면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어둠에 잠겨 있었고 경비실 불빛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으며 그 불빛은 마치 작은 등대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곧 모든 게 바뀔 거예요.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을 때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고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다시 법률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손에는 USB와 준비한 서류들이 들려 있었고 표정은 단호했으며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준비되셨나 보네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진실을 향한 첫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었고,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으며, 시아버님의 존엄을 가리고 이 가족의 진실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었습니다. 새벽의 어둠은 걷히고 있었고, 햇살은 서서히 세상을 밝히고 있었으며,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그녀는 쉬지 않고 움직였고, 변호사와 수차례 상담을 이어갔으며,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습니다. 손끝은 항상 바빴고, 잠은 부족했으며, 눈 밑에는 그림자가 깊어져 갔지만,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더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주민 대표들에게 회의 소집을 제안했으며, 그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오후 2시 아파트 관리소 회의실. 그녀는 현관문을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맑았으며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손에는 서류 파일과 USB가 든 가방이 들려 있었고, 발걸음은 천천했지만 단단했으며 고개는 곧게 들려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고, 로비를 지나 관리소 건물로 향했습니다. 관리소 건물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공간을 비추고 있었고, 벽면에는 아파트 안내문들이 붙어 있었으며, 멀리서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회의실 문 앞에 멈춰 섰고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힘을 주어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관리소장, 주민대표 3명, 그리고 창가 쪽에 앉은 그 여자.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공기는 무거웠고 침묵은 짙었으며 긴장감이 방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관리소장이 손짓으로 자리를 가리켰고 그녀는 천천히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정면으로 그 여자가 보였고 여자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으며 표정에는 불편함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와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시작하시죠. 관리소장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USB를 관리소장에게 건넸고 소장은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회의실 정면의 스크린에 화면이 투사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주 목요일 경비실 CCTV에 찍힌 것입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흑백 화면 속에서 시아버님이 책상에 앉아 계셨고 그때 문이 열리며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택배 왜 이렇게 놔둬요? 제대로 정리 좀 하세요. 시아버님의 조용한 대답이 이어졌고 잠시 후 여자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거지 주제에 우리 아파트 경비까지 해먹어요? 창피한 줄도 모르세요? 그 말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고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주민 대표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관리소장은 표정이 굳어졌으며 그 여자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여자의 손이 올라갔고 탁 소리와 함께 시아버님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 작게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민 대표 중 한 명이 손으로 입을 가렸고 다른 한 명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스크린은 검은 화면으로 돌아갔고
회의실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또렷하게 울렸으며 그 침묵은 무겁고 길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제 시아버님이 당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파트 경비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말에 관리소장이 고개를 들었고 그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여자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렸으며 손은 테이블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여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고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잠시 후 주민 대표 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고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 아파트에 입주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김경비님을 늘 봐왔고 그분이 얼마나 성실하신지 잘 압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자리를 비우신 적이 없으셨죠.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런 분을 이렇게 모욕하다니 이건 단순히 한 사람에게 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아파트 전체의 부끄러움입니다. 다른 주민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대 여성이었고 그녀는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김경비님 덕분에 우리 아파트가 늘 깨끗하고 안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우받으셨다니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 여자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어깨는 축 처졌고 고개는 깊이 숙여져 있었으며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일은 명백한 폭행이자 모욕입니다. 우리 관리소 차원에서도 묵과할 수 없는 일이고 법적 조치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여자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정신이 없어서 화가 나 있었고, 화가 났다고 남을 때리고 모욕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으며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시아버님은 당신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런 분을 거지라고 부르고 뺨까지 때렸어요. 이게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인가요? 여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가는 붉어졌고 입술은 떨렸으며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고 그 침묵 속에서 여자의 작은 흐느낌만이 들렸습니다. 관리소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주민 대표회의 규정에 따라 이 건에 대해 투표하겠습니다. 해당 주민에게 경고 조치와 함께 주민 대표직 해임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3명의 주민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공식 사과문 제출과 함께 관리비 규정에 따른 제재 조치도 병행하겠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으며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여자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연민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 여자도 결국 자신의 오만함에 갇혀 스스로를 무너뜨린 것이었으니까요. 저한테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제 시아버님께 직접 사과하세요. 그분이 결정하실 겁니다. 여자는 고개를 떨구었고 어깨가 떨렸으며 작은 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되뇌었습니다. 관리소장이 회의 종료를 선언했고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고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 문을 나서며 한주민 대표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잘하셨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에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가는 촉촉했지만 그 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그녀는 곧장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으며 아파트 단지에는 주황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경비실 창문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그 불빛을 보는 순간 그녀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경비실 문을 열자 시아버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계셨고 손에는 따뜻한 차가 들려 있었으며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에는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끝났어요, 아버님. 그 여자 주민 대표직 해임됐고 공식 사과문도 제출하기로 했어요. 시아버님은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차를 내려놓으시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어깨가 떨렸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으며 작은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버님,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 목소리는 떨렸고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쌓였던 억울함과 슬픔, 그리고 이제야 풀어지는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님 곁으로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가족이니까요. 두 사람은 그렇게 경비실 안에서 저녁 노을빛 아래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밖에서는 주민들이 오가고 있었고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으며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이 작은 경비실 안에서만큼은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한참 후 시아버님은 눈물을 닦으시고 천천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정말 괜찮아. 그 미소는 진심이었고 눈빛은 맑았으며 표정에는 오랜만에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어? 잘 됐어요. 아버님도 괜찮아지실 거예요.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내가 미안해. 진작 나서지 못해서.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TV는 켜져 있지 않았고 집안은 고요했으며 창밖으로는 밤하늘의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뭐가? 아버님이 다시 웃으실 수 있게 하는 일. 그게 진짜 시작이에요. 그 말에 남편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그녀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고 그 침묵은 평온했으며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멀리 경비실 불빛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켜져 있었고 여전히 따뜻했으며 그 불빛은 이제 더 이상 외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회복은 이제부터였고 시아버님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 이 가족이 다시 온전해지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함께였고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밤하늘의 별은 조용히 빛나고 있었고 새로운 날이 곧 밝아올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겨울의 냉기 속에 있었지만
어딘가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차가움 속에서도 따뜻함이 느껴졌고 고요함 속에서도 생기가 감돌았으며 새벽 햇살은 예전보다 더 밝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아침 시아버님은 평소처럼 경비실로 향하셨습니다. 제복은 여전히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져 있었고 걸음걸이는 예전보다 조금 더 가벼워 보였으며 어깨는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로비를 지나갈 때 한 주민이 먼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김경비님, 안녕하세요. 그 목소리는 밝았고 진심이 담겨 있었으며 예전의 형식적인 인사와는 달랐습니다. 시아버님은 잠시 놀란 듯 멈춰 서셨다가 천천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춥죠? 감기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주민은 밝게 웃으며 지나갔고 시아버님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시다가 경비실로 들어가셨습니다. 문을 닫고 의자에 앉으시고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눈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번졌고 그 미소는 오랜만에 보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또 다른 주민이 경비실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40대 남성이었고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경비님, 이거 드세요. 제가 마시다 남은 거 아니고 새로 뽑은 거예요. 시아버님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저으셨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그냥, 아니에요, 받으세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대로 표현 못했네요. 남성은 커피를 책상 위에 놓고 환하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시아버님은 그 커피를 바라보셨습니다.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향기가 작은 경비실을 채우고 있었으며 손으로 컵을 감싸자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한 모금 마셨고 눈을 감았습니다. 커피의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갔고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었고 관리소장이 경비실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고 표정은 진지했지만 따뜻했으며 문을 열고 들어서며 시아버님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경비님, 잠깐 시간 괜찮으신가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소장은 의자를 하나 끌어다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책상 위에 펼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주민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경비실 환경 개선에 관한 건인데요. 시아버님은 고개를 가우뚱하셨습니다. 환경 개선이요? 네. 우선 전기 난로를 새 것으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쓰시는 건 너무 오래됐고 효율도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조명도 LED로 바꾸고 의자도 허리에 좋은 걸로 새로 들여놓기로 했습니다. 시아버님은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빛은 흔들렸으며 손은 무릎 위에서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모았어요. 감사패 제작하고 경비실에 작은 화분이랑 정수기도 새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다들 경비님께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인데요. 시아버님의 목소리는 작았고 떨렸으며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소장은 시아버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제 일을 정말 성실하게 해주셔서 감사한 겁니다. 경비님 덕분에 우리 아파트가 안전하고 깨끗했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대접받으셔야죠. 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문을 나서기 전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아버님은 혼자 남겨졌고 책상 위의 서류를 바라보셨습니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고 손으로 눈가를 닦으셨으며 작은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일주일 후
아파트 로비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고 관리소 직원들이 간단한 음료와 다과를 준비했으며 로비 한쪽에는 작은 연단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제복을 단정히 입고 서 계셨고 손은 앞으로 모으고 계셨으며 표정은 긴장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서 있었고 가슴은 뭉클했으며 눈시울은 뜨거웠습니다. 남편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고 그 손은 따뜻했으며 그 온기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관리소장이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민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아파트를 위해 오랜 시간 헌신해 주신 김경비님께 감사패를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따뜻하고 진심 어린 박수였고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으며 시아버님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소장이 감사패를 들어 올렸고 시아버님께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김경비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늘 우리 곁에 계셔주세요. 시아버님은 감사패를 받으셨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으며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계속 박수를 보냈고 그 박수 소리 속에서 시아버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박수는 더 커졌습니다. 한 주민이 앞으로 나와 꽃다발을 건넸고 또 다른 주민은 악수를 청했으며 아이 하나가 달려와 할아버지 고마워요. 라고 외쳤습니다. 시아버님은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편도 눈가가 붉어져 있었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회복이었고 이것이 진짜 존엄의 회복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아파트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제목은 어르신 돌봄 봉사 모임을 만듭니다였고 내용은 간단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봉사 모임을 만들려 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 댓글 남겨주세요.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지만 댓글은 달리지 않았고 그녀는 조금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좋은 취지네요.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댓글은 10개가 넘었습니다. 20대 직장인부터 50대 주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그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일주일 후 첫 모임이 열렸고 15명의 주민이 모였습니다. 일단은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어르신들 안부 전화드리고 장 봐드리고 병원 동행하고 작은 것부터요. 그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모임은 매주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에게 반찬을 전달하고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를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경비실을 찾아 시아버님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시작할 줄은 몰랐다. 참 자랑스럽구나.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고 벚꽃 봉오리가 맺히고 있었으며 공기는 따뜻하고 부드러워졌습니다. 새벽 햇살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경비실 창문을 비추며 따뜻한 빛을 쏟아냈습니다. 경비실 안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 전기 난로가 놓여 있었고 LED 조명이 밝게 빛나고 있었으며 책상 한쪽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분 속에는 초록색 잎이 돋아나고 있었고 그 잎은 생명력으로 가득했으며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의자에 앉아 그 화분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고 눈빛은 맑았으며 어깨는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샌드위치와 우유가 담긴 봉투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아버님, 아침 드세요. 고맙다. 너도 먹었니? 네, 먹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시아버님은 샌드위치를 천천히 드셨고 그녀는 화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주민들이 오가고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으며 세상은 평온하고 따뜻했습니다. 이게 다 내 덕분이야. 시아버님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의 삶이 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존엄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정의는 두려움 없이 지켜야 한다는 거요. 시아버님은 그녀의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그 온기 속에는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녀는 출근길에 경비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시아버님은 창가에 서서 주민들에게 인사하고 계셨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으며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시아버님은 혼자가 아니었고 주민들의 시선은 따뜻했으며 공기는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단단한 다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존엄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정의는 두려움 없이 지켜야 한다. 그 말을 되뇌며 그녀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으며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는 벚꽃이 만개하기 시작했고 꽃잎이 바람에 날려 공중을 떠다니고 있었으며 그 꽃잎은 마치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시아버님이 여전히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그녀도 손을 흔들었고 두 사람은 멀리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지난날의 고통도 눈물도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도 사랑도 미래도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출근하고 차들은 지나가고 아이들은 학교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지만 이 평범함 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아버님도 아셨습니다. 이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평온함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고 햇살은 따뜻하게 세상을 비추고 있었으며 경비실 창문에서는 따뜻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작았지만 단단했고 외롭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계속 빛날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존엄은 지켜지고 있었고 정의는 살아 있었으며 사랑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고 꽃잎이 흩날렸으며 세상은 다시 한번 아름다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